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가솔린 자동차가 탄생한 해는 18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6년 카를 벤츠가 엔진 자동차 특허를 받았고 고틀리프 다임러와 비렐름 마이바흐는 가솔린을 동력으로 하는 마차의 운행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물론 자동차의 발명으로 보지만 지금의 자동차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동차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자전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초기 자동차는 모두 자전거의 부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는 당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이동수단이었죠. 초기 자동차 제작자들은 3륜 자전거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으며 심지어 초기 항공기 제작자들도 자전거의 부품을 사용했을 정도로 자전거의 기술은 상당했습니다. 카를 벤츠도 자전거 광이었습니다. 그는 4륜 자전거의 몸체와 바퀴를 이용해 4륜 벨로시페드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4륜 자전거에 엔진을 얹은 것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편안한 운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선 운전자는 자동차라는 기계의 여러 장치를 조작하며 운전도 해야 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윤활유 공급, 점화장치 조정도 해야 했고 가솔린 탱크의 압력과 엔진의 냉각도 계속 체크해야 했습니다. 운전보다 기계 장치 조절이 더 우선시되다 보니 기계 조작을 하다가 핸들을 조정하지 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을 정도였습니다. 보통 2인 자동차는 차량 소유주와 기계공이 함께 앉아 기계 조작과 운전을 분담하곤 했습니다. 이런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과 용기가 필요했고 자동차의 운전은 어렵고 힘들다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도로에는 증기, 전기, 가솔린 자동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전기 자동차는 운전이 간편하고 배기가스가 없고 조용하다는 점 때문에 시내 주행에 적합해서 부유층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충전시설의 제약과 운행거리의 제한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증기 자동차는 조용하고 편안하고 진동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즐겨 탔습니다. 하지만 증기를 사용하므로 물 사용량이 많았고 또 시동이 늦게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무게도 무거웠습니다. 가솔린 자동차는 증기 자동차처럼 부품이 많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냄새도 불쾌했습니다. 결코 전기나 증기 자동차에 비해 나을 것이 없었지만 진정한 매력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거리 이동과 속도였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졌고 증기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가솔린 엔진의 굉음이 개척정신과 모험심을 가진 남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1800년대 후반 유럽의 도로에는 말이 끄는 마차와 보행자, 자전거, 개와 닭 등이 뒤섞여 다녔습니다. 노점상도 즐비했고 무질서함 속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도 초기에는 도로의 위협으로 간주되어 속도 제한을 받거나 보행자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초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진의 굉음, 묵직한 기계, 배기가스의 냄새 등으로 도로의 침입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로는 자동차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한 자갈길과 움푹 패인 웅덩이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방해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자동차의 속도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통치자들은 속도를 제약하려 했지만 속도에 대한 욕망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벤츠는 당시 제한 속도가 6km인 도로에서 관청 직원들을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달렸습니다. 마차가 계속해서 자동차를 추월하자 관청 직원들은 더 빨리 달리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도로의 속도 제한 규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전거도 마차도 아닌 자동차가 도로의 새 주인이 되었고 도로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술사 토머스 P. 휴즈는 발명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적 발명과 급진적 발명이 그것입니다. 보수적 발명은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자전거와 마차를 개량해서 자동차를 만든 것을 말합니다. 즉 기존의 이동수단을 개선했을 뿐입니다. 지난 100년간 내연기관 자동차의 발전은 그다지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기술을 다소 개선해온 것에 지나지 않았죠. 멋진 외관, 훌륭한 승차감, 조용한 실내, 빠른 속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운전 자체에 대한 발전과 변화는 전무합니다. 10억이 넘든 1000만 원이든 어차피 운전자가 운전해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급진적 발명은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다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도록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운전의 피로와 노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바퀴 달린 랩탑처럼 자동차의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 에너지 충전과 배터리 제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속도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만족시킨 것은 물론이며 자동차를 가장 똑똑하면서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다시 주가 하락과 각종 부정적인 뉴스로 테슬라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100년 전에도 가솔린 자동차는 보행자와 마차로부터 홀대받고 비난받았습니다. 시끄럽고 위험한 철덩어리라고 말입니다. 보행자와 마부들은 돌을 던졌고 심지어 자동차 운전자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턴 마차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내연 기관도 돈 주고 운전하러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